딱 일주일 전이죠.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빅텐트를 외치며 출범한 정당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원래는 스튜디오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이 대표님? 아이고, 지금 뭐 금요일 교통 상황 때문에 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혹시 뭐, 예, 예, 오랜만에 한번 뵙나 했더니요. 예. 하여튼 청취자분께 죄송합니다. 예. 전화를 연결하게 돼서. 예. 그 당내 사정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고요, 혹시?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정당이 이제 본청, 그냥 국회 그 뚜껑 씌워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이제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그쪽 공간이 그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원래 의원회관 쪽에 이제 회의장을 썼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쪽 본청 쪽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회의실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한 다음 주 월요일 수년하게 된 겁니다. 아, 다른 어떤 뭐 보도된 거에 따르면 내부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전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내일 10시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뭐 당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뭐 밤까지도 논의를 이어가고 또 결정되는 것에 내일 아마 국민들에게 알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취소된 거는 그 갈등과 연결된 건 아니고요, 딱히. 네, 뭐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일 긴급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미리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어느 당이나 합당하고 이렇게 뭐 예.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견이 생길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새벽 2시까지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의하고 나온 사진도 올렸는데 뭐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타협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격론의 어떤 핵심은 뭔가요? 역시 인사인가요? 아무래도 인사보다는요. 예. 결국에는 선거 전략이라든지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들을 대화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행선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행선이 많습니까? 조정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조정이 많죠. 그런데 평행선 중에서 이제 평행선이라는 게 뭡니까? 닿지 않는 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이 계속 가면 파열음 아니겠습니까? 조정이 불가능하다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선거라는 어떤 시한이 있는 지금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행선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사전적 의미로의 평행선이 절대 만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의견 좁히기 힘들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대화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해법이 좀 찾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완고한 입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가요? 저희가 무슨 뭐 다른 주체들과 하는 것도 아니고 합당한 이후에 저희 내부의 일을 가지고 그걸 언론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로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합당 이후에 후폭풍이 좀 있었다. 보도들 통해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철학이 다른 두 집단이 뭉치는 것이 뭐 잡탕이다. 뭐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하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원래 또 색깔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것이 모이면 다양성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잘 합쳐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잡음이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루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보면은 단일 민족 국가도 있고 또 다민족 국가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저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쳐서 어떤 하나의 공통 지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철학을 가지고 두 단체가 뭉쳐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그래서 정책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일관된 철학으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제3지대라고 하는 소위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양당에서 정당 내 일방주의가 가진 폐해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상황 속에서 뭉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의 매개체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하고 합치고 나서 굉장히 뭐 당내 게시판이나 가시적 반발이 있었는데요. 탈당도 있었고 많이 좀 놀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이런 합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부 조건 같은 것들을 또 논의하는 과정에 밖에 노출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 간 외교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대통령께서 매번 가셔가지고 악수하는 사진 이런 정도만 저희는 보도로 보지만은 사실 그 하나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몇 달여에 거친 외교 공무원들의 뭐 물밑 협상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합당 협상의 모든 과정을 저희가 뭐 세세하게 국민들께 당원들께 알릴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한 지점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민과 당원의 이해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난 분들의 분노는 약간 잘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저희 적극 지지층일수록 결국엔 저희가 지향하던 바가 아주 선명한 개혁 보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 소통 과정에 미흡했던 것들은 뭐 사과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든 또 그 길을 이어나가 보려고 또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당 이름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와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당의 상당 부분은 정치공학적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호남에 이낙연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을 만큼 뭐가 남아있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하적으로 자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방문했던 호남에서도 보면 이낙연 총리라는 호남의 거물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항상 애정과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응원하고자 싶은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요. 일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했던 그 행보들에서 섭섭함을 표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야말로 당연히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가 노력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런 어떤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직접적으로 계시던 당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 나올 만하다 이런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당이 뭘 잘못했다고 그분한테 이런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정당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벌어지는지가 다 외부에 노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외향적이시고 이러진 않다 보니까 실제 당하신 것에 비해 가지고 밖에 표현을 덜 하신 부분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좀 다소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좋은 역할과 좋은 어떤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성격 때문에 외부에 표출하지 못했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관건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이 뭘 했다고 이런 비판을 받으면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건 다만 최근 며칠 동안의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관리 상황이 사실 생각보다 좀 투박하고 거칠다라는 표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신당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초기의 기대감보다 약간 미풍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외연 확장이랄까 의원 영입이랄까 저는 뭐 선거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앞으로 한 달 두 달간의 단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당을 차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양당에서 위협을 느끼고 또 많은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다가서 소강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 단독으로 활발히 발표를 해오다가 최근에 저희가 합당 실무에 너무 이제 몰두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곧 이제 발표를 재개할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어떤 현역 의원 영입이랄까 진전이 좀 지지부진한 느낌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의원 수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5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저는 아마 양당의 공천 상황 속에서 의원도 그렇고 출마 자원도 그렇고 많은 합류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또 양당에서 비중 있는 인물들과 저희가 또 소통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지율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뭐 말씀을 따로 드려야 돼서. 그런데 예. 지금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예상과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상보다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선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뭐 정치 고관여층, 정치 저관여층, 저희 뭐 중간층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이 있는데 예. 확실히 고관여층에서의 그런 어떤 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걸 봐서 당명 인지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관여층에서는 높게 나온다. 예. 고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소위 정치 저관여층도 저희가 실생활에 맞닿는 정책을 많이 내서 예. 저희 개혁신당을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지역구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예. 그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입장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혹시? 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 뭐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은 예. 광주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고요. 예. 한다면이죠, 그러니까 한다면. 예. 근데 뭐 출마라는 것은 매우 이제 저희 전략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출마 의지는 확고하지만 제가 뭐 지역구를 정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염두에 둔 곳이라고 뭐 여쭤봐도 될까요?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언론에 보면 뭐 수원, 평택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제가 냉정하게 그런 특정한 지역들을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여섯 군데 중에 포함이 되나요? 거기가 언론에 나오는? 되지 않습니다. 아, 거기 빠져 있나요? 예. 예. 뭐 지방도 가능하고요. 물론 수도권 말고. 예. 그런데 뭐 이제 그 아까 수원 평택은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언론이 물어볼 때마다 다 답을 드리면은 예. 스무고개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뭐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여야 공천 탈락자들 예. 영입 가능한 건가요? 앞으로? 뭐 공천 탈락자라고 하는 것이 뭐 저는 향후,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천 탈락이 됐다기보다는 실제 당내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분들과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글로 갈까봐 양당이 공천 작업을 늦추고 있다.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다른 당내에서 정말 본인들을 도와주는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공천이라는 것들이 조금만 더 뭐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명분이 되어가지고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공천을 좀 더 세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 정치에 대한 비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순방 갑자기 취소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 뒤따르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원래 그 해외 출장 가실 때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눈치나 이런 걸 보지 않는 분이셨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독일이나 덴마크 출장 같은 것들 이렇게 연기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연기의 이유가 그러니까 뭘 조심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아무래도 뭐 순방을 혼자 다녀오시지 않을 테고 한동안 이제 내부 행보에 치중하시던 영부 인사이 노출되고 이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덜란드 가실 때도 그런 비판이 좀 있었지만은 이게 뭐 적극적인 경제 외교로 하기도 그렇고 세일즈 외교라고 그렇고 뭐 가서 ASML 반도체 공장 견학 정도의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단순화하면 영부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라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정상들 외교들 예를 들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 아랍에미리트 자주 가시고 그러다가 뭐 원전 수출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경제 성과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소 그런 굵직굵직한 외교 성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자주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어떤 그 외국에 대한 외교 관례상 이런 식의 어떤 취소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외교를 잘 알진 모르지만요. 하여튼간 뭐 우리 직업 외교관들이 양국의 어떤 양해를 잘 이끌어내 가지고 연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대하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문제는 예. 가라앉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물 밑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뭉개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당연히 나중에 대통령께서 임기가 종료되게 되면은 예. 누군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할 것이고 그때 되면 아마 진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책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대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좀 더 진일보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게 예.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시 여쭤보면 모질게 못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하셨을 때 정도의 민감도로 수사를 하셨다 아니면 이 사안을 받아들이셨다 이러면요 굉장히 큰 사건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박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 하던 디테일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언제 무슨 뭐 누가 주사를 맞았는지부터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누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될 일이 많다 보고 저는 특히 대통령의 주변의 문제 중에 보면 뭐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고 그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공동체 논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예. 굳이 말하자면 피 한 방울 안 섞일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보다 뭐 사위와 장인 사이 아니면은 뭐 영부인과 장모 사이 이런 것들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취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측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사실상 끌어내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내로남불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임기가 끝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 네. 국면에서는 이 이슈는 가라앉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 국면에도 어떤 파괴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이게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는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강하게 비판했지만 전화 통화로 잘잘못의 문제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기자분이랑 전화 통화하는 걸 가지고도 진짜 굉장히 놀라가지고 국민들이 반응했지만은 이번에는 아예 그 명품백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고도 그때만큼 놀라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예, 많은 국민이 놀라셨겠지만 또 이제 이보다 더한 무엇이 나타나도 약간은 민감도가 약할 것이다. 저희 예. 국민들이. 그 굉장히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평가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있던 민주당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사실 그런 평가를 민주당에서도 하는구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충격에 아까 대한 제가 내성을 만들 정도로 기준을 낮춰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예전에 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세 분이나 아니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뭐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어떤 금품 수수나 이런 걸 문제됐을 때 예. 굉장히 저희가 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은 대통령에게까지 어떤 책임을 묻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한 단계 격상시켜가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민감도를 올려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선진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민감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정작 당신께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나 아니면은 또 장인이 아니라 장모죠. 장모 아니면 측근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민감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대한민국 역행으로 받아들일 국민들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여당 공천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에서 지금 민감한 공천들은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히 지금 주요 지역 남아 있는데요. 예. 피해갈 수 없는 TK 지역이나 강남 지역 예. 공천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발 상황이 생길 것이다. 예.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예. 그래서 다소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원래 잡음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2016... 발생하고 있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예. 해당 지역구에서 지금 뭐 반발해가지고 기자회견도 못 하고 하는데 이거 이미 시작된 겁니까? 저는 시작되었다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험지라고 하는 곳으로 본인이 도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명분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 아까 말했듯이 절대 우세 지역에서의 공천에서 문제가 터질 때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 커졌을 때 그게 송파 공천과 대구 동구 공천에서 발생했거든요. 예. 예, 거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공천을 주도하는 건 누군가요? 보시기에 어느 세력인가요? 저는 최근에 제가 당무가 너무 네. 바빠가지고 다른 당의 일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텃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는 이 공천 자체를 용산이 주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전통적으로 원래 그 텃밭 공천에서 항상 내리꽂기나 이런 것들이 자행됐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16년이 아마 소위 말하는 도장론 사태로 가장 극심했던 공천 갈등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지역이 송파와 그다음에 대구였다는 것을 이제 상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위치에 만약 제가 있었다 한다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사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했을 것 같은데 아마 조 전 장관이 그 방향으로는 좀 어려움을 풀 수 없다 생각해서 정치적 도전에 나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소 파괴력은 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학적으로는 어느 당에 유리하고 어느 당에 불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이 판단은 특정 진영을 기반으로 뭐 지지세가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 아무래도 영향 자체가 별로 없다고 평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지지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민주당 성향에 가깝겠지만은 그 수가 어쨌든 뭐 임계점을 넘을 만큼이 될 것이냐는 저도 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타올랐던 시점이 벌써 한 횟수로는 5년 가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조 전 장관 지지층이 얼마나 유지됐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약간 유보적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은 다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활동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정치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기 아니면 이제 다른 답이 없다라는 위치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는 과거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득했던 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 하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거야 뭐 이준석하고 말싸움에서 득볼 게 뭐 있습니까? 예, 그거야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득볼 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 근데 그와 관계없이 개혁신당은 개혁 아젠다를 계속 내세우면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용산과의 관계는 부드럽게 정리가 됩니까 앞으로도? 저는 아마 지금 몇 번의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전화해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